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란 국영 TV의 긴급 속 화면이 켜지면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미군 F-15 조종사가 두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단 한 장의 끔찍한 사진이 워싱턴 백악관 상황실을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는 극단적인 두 가지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조종사를 차갑게 버리거나 아니면 이란과 전면전을 시작해 수천만 명의 희생을 낳을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거나 말이죠. 과연 포로 한 명이 어떻게 세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했던 전쟁 포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인질과 테러리스트 사이에 피 말리는 협상. 과연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 국가안보 전체를 타협해도 되는 것일까요? 영원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종사. 그를 구하기 위해 수만 명의 젊은 군인들이 피를 흘려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냉혹한 지정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적진 한가운데서 생포된 전투기 조종사는 단순한 인질을 넘어 거대한 외교적 무기로 순식간에 돌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미군의 최첨단 F-15 전투기가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서 격추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나비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극비 임무를 띠고 이란 영공을 정찰 중이던 최첨단 전투기가 이란 혁명수비대의 촘촘한 대공미사일망에 피격되어 추락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상탈출에 성공한 조종사는 적의 영토 한가운데 떨어집니다. 미군의 구조 헬기가 도착하기도 전에 중무장한이란 혁명수비대가 그를 완전히 포위합니다. 포로 생포의 순간 이란의 본격적인 선전전이 즉각 시작됩니다. 이란은 조종사를 생포하자마자 철저히 계산된 연출 아래 그를 카메라 앞에 세울 것입니다. 강압적인 신문과 협박을 통한 거짓 자백을 이끌어내어 미국이 아무런 명분 없이 먼저 침략했다는 주장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란 내부의 강경파를 굳건히 결속시키고 중동 전역의 반미 감정을 고조시키며 동시에 미국의 도덕적 우월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화면 속에서 극도로 피로하고 겁에 질린 미군 조종사의 처참한 모습은 그 자체로 미국의 군사적 무력함과 굴욕을 상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실시간 정보전의 시대에 이러한 자극적인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초강대국 미국의 위신을 바닥으로 추락시킵니다. 굳건했던 동맹국들은 미국의 위기관리 능력에 깊은 의심을 품게 될 것이며 러시아와 중국 같은 적대국들은 이 상황을 조롱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제네바 협약에 따른 인도적인 전쟁포로 대우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은 그를 단순한 포로가 아닌 악질적인 스파이로 규정하고 군사재판에 넘길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도 비슷한 격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핵무장 의혹이 있는 중동은 당시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폭발적인 화약고입니다. 미군 조종사 단 한 명의 생사가 달린 이 피말리는 심리전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 두 국가 간의 갈등을 넘어 전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백악관은 즉각적인 해명 성명과 함께 조종사의 무사 귀환을 강력히 촉구하겠지만 이란은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이 상황을 최대한 길고 고통스럽게 끌고 갈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조종사의 정치적 몸값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일 조금씩 새로운 신문 영상을 공개하며 서방 세계의 피를 말리는 압박 전술을 구사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미군 조종사가 신문관의 조롱 섞인 질문에 더듬거리며 대답하는 모습은 미국 시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겨줍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들은 이 사건을 이슬람 혁명의 위대한 승리로 포장하며 중동 전역에 흩어져 있는 무장 반미 세력들의 테러 의지를 고무시킬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군사작전 실패가 순식간에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거대한 정치적 재난으로 변모하는 순간입니다. 미국 내여론은 현 정부를 향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자존심 강한 미국 시민들은 자국의 엘리트 군인이 적국에서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요 언론은 연일 강력한 구출을 촉구하는 기사를 쏟아냅니다. 워싱턴 거리에서는 조종사의 무사 귀환과 이란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의회 정치권은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군사행동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야당은 현 대통령의 나약한 외교 정책이 이 사태를 초래했다고 맹비난하며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보복 폭격을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1979년이란 주제, 미국 대사관 인질 사태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겪었던 끔찍한 정치적 악몽이 백악관 집무실에 다시금 짙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특수부대를 투입해 대사관의 인질들을 구출하려다 헬기 충돌로 실패했고, 이는 카터 대통령의 재선 실패로 이어지는 결정적 타격이 되었습니다. 현직 대통령 역시 이번 구출 작전에 실패하거나 상황을 장기화시켜 조종사를 희생시킨다면 정치적 생명이 영원히 끝날 수 있다는 엄청난 압박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곤두박질치는 여론조사 지지율 보고서와 이란 폭격을 주장하는 강경한 군부의 작전 브리핑 문서가 동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의 국민 생명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책임과 국가의 자존심과 글로벌 패권을 지켜야 한다는 냉혹한 정치적 명분이 충돌합니다. 노련한 협상가인이라는 이러한 미국의 내부 정치적 분열과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거대한 압박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와 정부는 본격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엄청난 청구서를 준비합니다. 그들은 미국의 조급함을 역이용할 것이며 조종사를 쉽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수십 년간 이란 경제의 목을 철저히 조여왔던 서방 세계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금융, 봉쇄 조치를 즉각적으로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방 세계의 해외 은행 계좌에 꽁꽁 동결되어 있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이란 국가 자산을 단 1센트의 누락도 없이 즉각 반환하라는 금전적 요구입니다. 세 번째는 백악관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치명적인 조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적 지원과 첨단 무기 수출을 영구적으로 중단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단순히 포로 한 명의 목숨을 대가로 돈을 뜯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패권 구도를 이란 중심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리겠다는 위험한 도발입니다. 백악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집니다. 만약 이란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준다면 테러리스트의 협박에 굴복해 국가 안보를 팔아넘겼다는 오명을 쓰게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사우디 등 중동 내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은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공약의 신뢰성에 대해 심각하고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동맹국들은 미국이 자국민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중동 전체의 안보 지형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하며 독자적인 핵무장이나 선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란의 요구를 거절하고 외교적 압박만 지속한다면 갇혀있는 조종사의 안전은 전혀 보장할 수 없으며 분노한 국내 여론은 폭동 수준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특히 생존의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미국의 미온적인 협상 태도를 강하게 불신하며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전투기로 선제 타격하겠다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들지도 모릅니다. 협상 상황이 꽉 막힌 교착 상태에 빠질수록 조종사의 건강이 위독하다거나 심한 고문을 당하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퍼지며 백악관의 위기관리 능력은 도마 위에 오르게 됩니다. 미 국무부는 제3국을 통한 은밀한 비밀 협상을 끊임없이 시도하겠지만 이란의 강경파는요, 요구를 안 들어주면 조종사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하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평화적인 외교적 해결의 창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미 군부의 수뇌부들은 펜타곤 깊숙한 벙커에서 최후의 극단적 선택인 무장인질 구출 작전을 심각하게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델타포스와 해군 대부그루 등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를 대규모로 동원한 극비 구출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놓고 군 수뇌부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의 작전 승인 명령이 떨어지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헬기와 무인 공격기들이 테헤란 외곽에 요새화된 지하 비밀 수용소로 은밀히 침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란 정규군의 촘촘하고 현대화된 방공망을 뚫고 내륙 깊숙한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구조 작전을 넘어 주권국가의 영공 침범이자 명백한 선전포고입니다. 이는 과거 오사마 빈 라덴 암살 작전과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란은 막강한 정규 병력과 수천 개의 미사일 전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침투 중인 구출부대가 이란 레이더에 발각되어 교전이 벌어지고 헬기가 추락하거나 대규모 미군 사상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구출 작전의 비참한 실패는 현 정권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작전에 성공하더라도 이란은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미군의 대규모 무력 작전이 시작되는 그 순간
이란 군부는 치밀하게 준비해둔 즉각적인 보복 작전을 개시하며 중동 전역의 미군 기지를 향해 불바다를 만들 것입니다. 이란의 첫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보복 타격 대상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매일 통과하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동맥, 바로 호르무즈 해협이 될 것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바다의 기뢰를 부설하고 해안가에 지대한 미사일을 배치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선언하며 그곳을 지나는 모든 유조선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소식에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전 세계 주식시장은 대공황 수준의 폭락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미국은 해협 항행의 자유를 무력으로 확보하고자 항공모함 전단을 페르시아만 깊숙이 진입시키고 이란의 해안 미사일 기지들을 선제 타격해야만 합니다. 이는 곧 특수부대의 구출 작전으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대규모 해전과 공중전으로 전면 확대됨을 의미하며 주변의 아랍 국가들 역시 이 피비린내에 나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란의 강력한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일제히 이스라엘 본토와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를 향해 대규모 로켓과 자폭 드론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이스라엘은 이를 빌미로 시리아와 레바논, 그리고 이란 본토 깊숙이 숨겨진 지하 핵시설을 향해 대대적인 선제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중동에서 발발한 거대한 전쟁은 결코 중동이라는 좁은 지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계 패권을 노리는 강대국들이 각자의 지정학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틈을 노리고 이란의 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정밀한 군사 위성 정보를 은밀하게 지원하며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중국 역시 자국의 에너지 공급원인이란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최신의 해군 함정을 인도양으로 파견하며 미국을 향한 무력 시위를 벌일 것입니다. 미군 조종사 단 한 명을 구출하기 위해 시작된 군사 작전이 어느새 미국, 대이란, 이스라엘, 러시아, 그리고 중국이 뒤엉킨 거대한 강대국들의 대리전으로 비화되는 것입니다. 유럽 연합 국가들은 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중재에 나서겠지만 이미 하늘을 날아다니는 탄도미사일 앞에서 그들의 외교적 수사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60년 게리파우스의 유의 정찰기 격추 사건은 미소양국의 냉전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위험한 계기였습니다. 당시 극비리에 소련 영공을 정찰하다 격추된 미군 조종사는 포로로 잡혔고 초기에 간첩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미국 정부는 결국 소련의 증거 앞에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스파이 사건으로 인해 파리 정상회담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전 세계 시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매일 밤 숨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이란에서의 F-15 조종사 피격 시나리오는 과거 1960년의 냉전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방면으로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오직 미국과 소련이라는 거대한 두 초강대국만이 통제력을 쥐고 존재했지만 지금의 21세기 중동은 수많은 주권 국가와 무장단체들의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으며 서방 세계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걸고 여러 전선에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군사, 강국, 이스라엘, 여기에 글로벌 패권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미국과 그 틈을 파고들어 새로운 다극체제를 완성하려는 러시아와 중국까지 지금의 중동은 작은 스파크 하나에도 폭발할 화약고입니다. 미군 조종사 생포라는 작은 불씨가 이 거대한 화약고 한가운데 떨어지는 순간 통제할 수 없는 파괴적인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외교적 해결의 창문은 영원히 닫혀버리고 맙니다. 과연 백악관 집무실에 홀로 남겨진 미국 대통령은 억울하게 붙잡힌 자국민을 구출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와 세계대전 방지라는 막중한 책임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만약 피해를 우려해 무력 개입을 포기하고 이란의 무리한 요구를 전면 수용한다면 미국은 중동에서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고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감을 느낀 동맹국들은 미국의 해구산에서 벗어나
각자 도생의 길을 걷기 위해 군비 경쟁에 돌입하며 안보 환경은 불안정해집니다. 반대로 국가의 위신을 세우기 위해 강경한 군사 대응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내일부터 매일 밤 뉴스에서 불타는 유전과 추락하는 전투기, 수많은 사상자의 참상을 목격해야 합니다. 끔찍한 전쟁이 치러야 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은 고스란히 전 세계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제 위기, 테러의 공포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덮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군인 생명이 이토록 무겁고 거대한 지정학적 무게를 지닐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현대 국제정치의 냉혹하고도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국가의 이익과 소중한 개인의 생명, 이 영원히 풀리지 않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딜레마 앞에서 완벽한 정답을 내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는 역사상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역시 이러한 미국의 깊은 고민을 즐기며 상황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하려 들겠지만 인간의 판단력 한계로 인한 치명적인 오판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 내 강경파가 수감된 조종사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정식 재판도 없이 사형을 선고해버린다면 분노한 미국은 전면적인 군사행동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남지 않게 됩니다. 인류의 전쟁은 종종 지도자들의 이성적인 계산보다는 현장 지휘 간의 사소한 오해나 우발적인 사고 혹은 통제불능으로 폭발해버린 감정적인 대중 여론에 의해 시작되곤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거리에서 울려 퍼진 총성 한 발로 허무하게 시작되었듯 인류를 파멸로 몰고 갈 제3차 세계대전 역시 추락한 전투기 한 대에서 충분히 비롯될 수 있습니다.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 차가운 시계 초침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최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하루하루 늦어질수록 위기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미국의 외교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비밀리에 물밑 접촉을 시도하지만 양국이 내세우는 양보할 수 없는 입장 차이는 끝을 알 수 없는 태평양만큼이나 넓고 깊기만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대형 스크린에 이란의 방공망 지도를 띄워놓고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지를 빼낼 수 있는 최적의 침투 경로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은 조종사가 갇혀있는 정확한 지하수감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첩보 위성과 휴민트 자산을 총동원하며 보이지 않는 그림자 정보전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전 준비 과정에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소모되며 시간은 결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독방에 갇힌 조종사의 고립감은 하루하루 죽음의 공포로 깊어만 갈 것입니다. 만약 천신만고 끝에 침투한 구출부대가 감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텅 비어 있거나 조종사가 이미 주검으로 발견된다면 미국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해는 피로 갚는 잔혹한 보복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이란 전역에 흩어져 있는 주요 군사기지와 비밀핵 시설들은 미군의 강력한 폭탄비를 맞으며 산산조각 초토화될 것입니다. 호너의 몰린이라는 살아남은 탄도미사일을 이스라엘 텔아비브와 사우디의 핵심 정유시설을 향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며 처절한 결사항전에 돌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미군의 요격 미사일이 밤 하늘을 가르며 방어에 나서겠지만 수백 발이 넘게 쏟아지는 치명적인 미사일비를 모두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주요 인프라가 파괴되면서 중동 지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참혹한 파괴의 소용돌이 속으로 깊이 빠져듭니다. 유럽 대륙은 전쟁의 참화를 피해 지중해를 건너오는 새로운 중동 난민 물결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유럽 내 정치 세력의 극단화와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아시아의 국가들 역시 유가 폭등과 해상 물류 마비로 인해 심각한 경제 침체와 대규모 공장 가동 중단 사태를 겪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막에서 발생한 조종사 한 명의 전투기 추락 사고가 지구 반대편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평범한 삶을 위협하는 거대한 글로벌 경제 위기와 안보 재난으로 직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결된 현대 지정학에서 전쟁포로 단 한 명이 지니는 파괴력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초강대국이라도 무력만으로는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이죠. 강대국들은 스텔스 기술과 첨단 무기 개발에 매년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지만 결국 전장을 누비는 인간이라는 가장 연약한 고리에서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을 노출하고 맙니다. 무인기와 인공지능 시스템이
현대의 전쟁터에 발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전략적 결정과 그 책임은 오롯이 피가 흐르는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는 피로 얼룩진 과거의 뼈아픈 역사에서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국가의 자존심과 감정에 치우친 섣부른 결정은 언제나 돌이킬 수 없는 희생을 불러왔다는 교훈을 말입니다. 외교적 타협은 비겁하다는 비난을 받을지라도 수백만 명의 무고한 목숨을 구하고 인류의 파국을 막기 위해 지도자가 반드시 감내해야만 하는 험난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란 역시 초강대국 미국을 인내심의 한계점까지 몰아붙이는 것은 결국 자국 정권의 비참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요구 수위를 조절해야만 합니다. 마주 보고 달리는 두 대의 기관차처럼 극단적인 치킨 게임의 끝은 양쪽 모두의 파멸뿐입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충돌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위험천만한 위기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중재기구를 가동하여 흥분한 양국을 차분한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직접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 스위스나 오만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립국들이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양측의 조건을 조율하는 역할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집니다. 조종사의 무사생화는 군사적 승리가 아닌 마쿠에서 벌어지는 치밀하고 인내심 있는 외교적 타협의 결과물이 되어야만 중동 전역으로 번질 확전의 불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테러 지원국과 협상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핵무기가 난무할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재앙을 막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백악관의 지도자는 다음 선거에서의 일시적인 정치적 타격을 묵묵히 감수하더라도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 이익과 위태로운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만 합니다. 강대국들의 이권이 얽힌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에서 포로로 잡힌 조종사라는 작은 체스말을 어떻게 희생시키지 않고 움직일 것인가. 그것이 21세기 리더십의 시험됩니다. 오늘 살펴본 미군 F-15 조종사의 일한 피격 및 생포 시나리오는 영화 속 상상이 아닌 내일 아침 뉴스 속보로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임박한 글로벌 안보 위협입니다. 중동의 긴장이 나날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이고 통제불능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한 다각적이고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을 고민해야만 합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내는 고도의 외교적 지혜, 그것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과제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지켜보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국가의 자존심을 건 강력한 무력 구출 작전입니까? 아니면 뼈아픈 양보를 동반한 외교적 타협입니까? 테러리스트와의 타협 불가라는 원칙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단 한 명의 국민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걸고서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까요? 정답이 없는 이 복잡하고 잔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영상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지정학 시나리오가 흥미로우셨다면 복잡한 국제정세를 가장 쉽게 풀어드리는 세계경제지도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지정학과 국제정치, 밀리터리에 관심이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국가 생존을 명분으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전투기로 선제 타격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파괴적인 군사 개입 시나리오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룬 주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전문가들의 칼럼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경제 지도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